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랩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과학 상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4월달은 과학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실 과학 상상화 그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매년 있는 이 연례 행사, 과학 상상화 그리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정말 난감하죠. 특히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심지어 부모님 여러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대원쌤이 조금 더 쉽고 재미나게 과학 상상화를 그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쉽게 그릴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를 정해야겠죠. 보통 과학기술하면 우주선, 로봇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걸 그릴 테니까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부담스럽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 몇 가지 주제어를 정해보세요. 미래의 로봇, 미래의 주택, 미래의 탈 것, 아니면 미래의 생활 같은 그런 주제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한국어로 검색하면 그다지 재미있고 좋은 그런 참고 영상이 없습니다. 영어로 유튜브를 검색하세요. 제가 설명글과 영상 끝에 최종 화면에 참고할 만한 추천 영상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영상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영상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매우 재미나고 신기한 상상이 많습니다. 자, 짧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까요? 저는 미래의 생활을 주제로 잡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을 자라고 빛을 차단했던 유리가 모두 투명해지면서 바깥의 아침 햇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유리창에 비춰진 오늘의 하루의 일정을 차근차근 챙겨봅니다. 그 다음엔 오늘 학교에 무엇을 입고 갈 건지 코디도 해주죠. 학교의 벽 전체가 수업을 위한 칠판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색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업을 쉽고 재미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인 아빠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에 있는 의사와 가상현실 회의를 하네요. 중국에 있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조언을 실시간 VR 회의를 통해서 정확한 환자의 질환에 대한 진단을 마치 한자리에서 진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격 환자도 진찰이 된다는 것은 먼 미래에 병원에 안 가도 진찰과 치료, 심지어는 수술도 집에서 의사 없이 가능할 그런 상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야외 체험 수업으로 공룡 공원을 찾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찰 수업을 하고 공룡도 VR 기술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이런 편리한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상의 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재미나게 상상하여 보면 어떨까요?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과학기술 영상을 한두 편 정도 감상한 후 종이에 자신이 상상하는 과학기술의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기가 본 그 영화의 특별한 점, 자기가 좋아하는 점, 또는 자기가 그려보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즉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한 상태에서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때 고려할 핵심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선 재료입니다. 재료는 무엇을 쓸 것인가인데요. 재료에 따라 정교함과 제작 속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크레파스만 쓰라고 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해결 방법은 가급적 복잡하게 많은 것을 작게 그리지는 마세요. 몇 가지만 그리더라도 크게 그려야 합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색칠해야죠. 이때 물감도 같이 써도 된다면 바탕은 물감으로 채색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만약 재료에 제한이 없다면 가급적 유성 매직이나 색연필을 사용하면 좀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좀 보시죠. 두 번째는 원근을 꼭 표현해 보세요. 앞에는 크게 그리고 뒤에는 작게 그리는 그런 표현 방법을 쓰세요. 과학 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크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몇 사례를 볼까요? 세 번째는 크레파스와 물감을 같이 사용할 때는 크레파스로 아웃라인을 먼저 하고 색칠은 물감을 사용하세요. 물감을 사용하는 경우 배경부터 먼저 칠해주세요. 그 이유는 사람 같은 작은 것을 먼저 칠하면 바탕을 물감으로 칠할 때 덮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훌륭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 참고 영상 링크를 설명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꼭 주제를 정해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스토리를 그릴 것인지 정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에 다양한 미술 관련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자주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